2월 4일 장 마감되었습니다. 이틀 연속 외인들이 매수에 동참해주면서 상승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3일째 되는 날 오늘 외인들은 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개인들만 매수를 다 했던 것 같고요. 어찌되었든 지수는 그렇게 많이 빠진 편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그래 크게 놀랄 부분은 아닌데 이제 또 내일하고 월요일까지가 또 문제겠죠. 첫 번째 종목은 네오티스고요. PCB 가공에 사용되는 초정밀 공구인 마이크로비트 및 자동차에 사용되는 모터용 샤프트 생산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 주주 물량이 50%, 약 한 51% 정도 되는데 좀 무거운 종목입니다. 오늘도 그렇지만은 자동차 부품주들이 많이 날아갔죠. 자동차 관련주들이. 그러니까 올해 분명히 자동차 부품주나 자동차 관련주를 하나 정도는 꼭 포트에 보유를 하고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을 골라서 조금씩 매수를 해서 모아가면은 꽤 큰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오티스는 재무 상태는 적당히 괜찮은 편이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면은 사실 이런 모양의 차트는 조금 지루한 그런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이제 횡보성이 짙은 그런 종목이라 그래 크게 무너지지도 않고 크게 상승하지도 않고 거래량도 없고 뭐 이런 형태의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현재 유동성이 넘치는 그런 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느리고 무거운 종목들도 쉽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시세를 받기 시작하면은 그 끝이 어딜지 모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종목 관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그 전에 앞부분에도 이런 이제 매집의 형태들을 자꾸 만들었기 때문에 뭔가 시동을 걸려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다 이제 매집의 형태 모양들이 있죠. 그리고 차분하게 느릿느릿 꾸준하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입니다. 좀 모범생 같은 그런 종목이고요. 하지만 이제 모범생인데 오늘 한번 튀었죠.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일단 장기 2평부터 해가지고 수렴을 했습니다. 이제 정배열이죠. 완전히 정배열. 오늘 이후부터는 정배열로 이제 계속해서 꾸준하게 만들면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모아가는 형식으로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불안한 종목도 아니고 적정한 상태의 종목이다 보니까 충분히 할만할 것 같습니다. 뭐 여전히 항상 하는 방식으로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그러니까 4185원 아래에서 조금씩 매수를 해서 좀 모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선은 지금 여기에서 사실은 손절선이 좀 위쪽이긴 한데 끝봉이라기보다는 3,800원이 손절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2평이 계속 올라갈 거니까 3,800원을 손절선으로 잡으시고 그 안에서 충분히 매수를 해서 상승이 나오면은 수익 실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일도 어느 정도 조금 힘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만약 갭이 한 2% 정도 뜬다면 단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흐름은 괜찮고 지금 시작을 하겠다는 뭐 그런 표시의 거래량하고 봉을 만들어 놨습니다. 윗꼬리가 내려와서 바로는 못 가겠다 뭐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긴 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죠. 계속해서 이제 조금씩 아마 올릴 것 같습니다. 흐름 괜찮고요. 기관들은 팔고 도망갔습니다. 다음은 현대코퍼레이션이고요. 밑으로 지금 전부 다 코스피 종목인데 제가 원래 코스피 종목을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코스피고 코스닥이고 안 가리고 그냥 잡주처럼 다 날아다니니까 굳이 가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대코퍼레이션은 현대종합 상사에서 신사업 브랜드 사업 부분이 인적 분할에 신설된 업체라고 되어 있고요. 브랜드 사업, 신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 주주 물량이 23% 정도 됩니다. 약간 가벼우면서 적정한 수준의 종목입니다. 재무 상태 좋고요.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일단은 요 근래에는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좀 넘어가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실적이 아무래도 좀 받쳐주는 종목들을 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지속적인 하락 후에 하방으로 횡보를 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 폭락 때 크게 눌림을 주고 횡보가 끝나버렸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횡보를 줬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빠른 조정으로 인해서 빠르게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급하진 않죠. 완만하게 상승 추세로 돌려 세워놨습니다. 코스피 종목은 말씀드리지만은 이 추세가 바뀌면은 그 추세를 유지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게 짧든 크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고 좀 길게 좀 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큰 수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흐름으로 봐서는 뭐 이렇게 조정도 주고 지수가 조정받고 뭐 이런 일들이 있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큰 흐름에서 보면은 어차피 대세 상승장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딱 조금씩 모아서 엉덩이 무겁게 들고 가면은 차후에 꽤 큰 수익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윗꼬리를 굉장히 길게 하고 봉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양봉을 거래량 상당히 많이 터졌는데 앞전에 원래 거래량이 없던 종목이었는데 이런 큰 거래량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특이점을 만든 거는 이 종목이 이제 앞으로는 조금씩 이제 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봉이 줄었긴 하지만 여기 보면 갭이 이렇게 떠 있습니다. 갭, 이 사이가 갭이 있죠. 여기도 보이지 않는 봉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래서 이제 이 봉은 여기로 잡는 게 아니라 이 아래 시작한 부분, 여기가 손절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눌리면 1차, 2차, 마지막 3차. 그래서 1차는 12,850원 아래에서 매수, 그리고 2차는 12,000원, 3차 11,5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400원 11,400원으로 잡으시고 이탈됐을 때는 손절 생각하시고 그 밑에 위에서는 매수 해가지고 슈팅 나오면은 수익 실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코스피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긴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호흡을 좀 더 길게 가져가서 조금씩 모아가는, 몰빵보다는 조금씩 모아가는 형식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 상태 좋고요. 바로 윗부분에 또 저항이 남아 있기 때문에 물론 금일 위쪽을 물량 소화를 좀 했습니다. 물론 단타치로 들어왔다가 물리신 분도 계시겠지만 거의 뭐 소화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앞부분에 있는 물량들을 조금 손절을 시켰을 겁니다. 이쪽에서 이런 것들이 조금씩 더 반복되면서 이 물량을 허물면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대응은 이제 뭐 원래 하던 대로 그렇게 분할로 나눠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갭이 2% 정도 뜨면은 바로 슈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수해서 단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눌리면 뭐 단타로 들어갔다면 손절, 그 손절선을 잘 정해서 이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흐름 굉장히 좋고요. 지금 이제 추세가 확 바뀌는 그런 지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흔들다가 위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다음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고요. 포스코 그룹 계열의 종합 상사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 상사 현대상사도 오늘 날라가던데 상사들이 좀 잘 가네요. 최대 주주는 포스코가 63% 무거운 주식이고요. 매출 상태 좋습니다. 재무 상태 굉장히 좋고요. 조금 매출은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업이익도 약간 떨어지고 있고요. 하지만 좋습니다. 이 종목은 일단은 이제 조금 초심자분들이나 주식 입문하신 분들이 이제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종목입니다. 사실 고가권이고 이런 장기 이평에서 많이 올라가 있고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위쪽으로 아마 신고가 영역을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상당히 힘이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이 거래량이 터지고 이런 큰 양봉을 유지한 채 끝이 났기 때문에 아직 이 종목은 시세가 무조건 살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 아래로 물론 눌릴 수도 있겠지만은 이 윗꼬리 이 윗꼬리에 있는 그 위로 꼭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걸 올렸던 주체들이 수익을 내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 되었든 물론 이제 이런 종목은 이제 종가 베팅 가능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분봉도 확인하면서 분봉이 살아 올라왔는지 이런 식으로 올렸다가 밀렸는데 여기서 더 밀렸어야 정상인데 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추세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줬죠. 밀릴 듯 하면서 또 안 밀리고 지켜줬다가 이렇게 마지막에는 다시 끝을 올려놨습니다. 이런 흐름과 일봉상 거래량 그리고 봉의 크기 이것만 보시더라도 이 종목은 종가 베팅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고 종가로 진입을 해도 괜찮은 종목이 되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은 물려도 결국에는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초심자분들은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잘못 들어가셨다가는 차후에 엄청난 공포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흐름만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기준봉은 여기 위쪽에 지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매매는 이 봉 안에서만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봉을 이탈했거나 어느 정도 여기서 이제 모아가는 과정에서 뭐 5일선이 올라왔는데 5일선을 이탈하거나 이런 흐름들이 나오면은 그때그때 대응을 해줘야 되는 그런 고가권의 종목인 겁니다. 하지만 이제 시세는 이런 고가권의 종목들이 더욱더 세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강하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주식에 어느 정도 중수 정도의 실력이 되시면은 이런 종목도 매매를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흐름은 일단 상방 흐름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세가 살아 있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밀리면서 이렇게 튕겨서 계속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내일 당장 갭 띄우고 또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내일 지수 상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근을 하실 때 이런 식으로 잘라서 22,600원 아래부터 조금씩 매수를 하셔도 되고 그냥 보고 계셨다가 이 종목이 쉬어갈 때 이런 식으로 한 절반까지 내려왔거나 내려올 때쯤에 이런 부분에서 매수 조금 더 밀려준다면 이런 부분도 매수 이탈하면 손절 예상을 하시고요. 눌러줄 때 매수를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잠깐 쉬어가는 거니까요. 큰 거래량이 터지면서 쭉 빠지는 거 아니고서는 그렇게 겁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음봉이 떨어지면 매수 타점이라 생각하시고 눌릴 때마다 조금씩 모아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흔들기 버티고 상승 나오면은 수익 실현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삼형전자고요. 삼형전자는 이제 큰 그림으로 보면 좋죠. 이런 큰 하락들이 나오다가 여기 마찬가지로 이제 코로나 폭락 때 빠르게 조정을 주고 다시 상승 그 뒤부터 흐름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완전히 상승 추세로 바뀌어 있죠. 이렇게 삼형전자는 전기 전자제품 핵심 부품인 콘덴서가 중요합니다. 어찌됐든 최대 주주는 일본 케미콘으로 돼 있는데 33% 정도 들고 있습니다. 일본하고 사이가 그동안 안 좋았기 때문에 이 종목이 원래 안 갔어야 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잘 가고 있었습니다. 이 종목. 더군다나 이제 저는 이제 일본하고 사이가 조금 더 좋아질 걸로 이제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영향도 또 더 받아서 충분히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사이가 좋아질 거라는 판단 하에 뭐 그런 부분도 적용이 돼 가지고 미리미리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무 상태 어느 정도 괜찮고요. 충분히 성장성이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흐름을 보면은 이격은 살짝 벌어지긴 했지만 그동안 거래량 없이 위로 올라오면서 공격적으로 매집을 한 다음에 계속해서 흔들면서 올라와서 장대 양봉 전형적으로 좋은 흐름이죠. 내일 당장 바로 강하게 상승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 역시 종가 베팅이 가능한 종목이죠. 근데 마지막에 좀 올라갔다가 많이 빠졌었네요. 그런데 강하게 갭을 띄워서 올려놨죠.
좋은 모습입니다. 종가 베팅도 괜찮고, 이제 종가 베팅으로 일부 넣어놓고 만약에 눌렸을 때는 스윙으로 전환을 해서 모아서 스윙 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현금 들고 하면 무조건 수익이 나겠죠. 그래서 이제 11,800원 아래에서 매수, 그리고 1,800원, 11,000원 근처에서 또 2차 매수, 그리고 만원이 손절가네요. 만원이 만원 이에서 또 매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아니면 눌렸을 때 눌림 매매를 하시면 돼요. 눌릴 때 조금 기다리셨다가 이 정도, 절반 정도 눌렸을 때 여기서부터 매수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거는 각자 성향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성격 급한 분들은 이런 약간 올라가 있는 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몰빵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대응할 수 있으신 분들만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딱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흐름. 분할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물려도 수익이 날 수 있는 또 그런 종목입니다. 오늘 분석은 이 정도 하겠고요. 목이 좀 너무 안 좋아서 일단은 뭐 현금 보유는 조금씩 하시는 게 맞겠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변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라도 어느 정도 현금을 좀 만들어 놓으시고, 물론 대세 상승장이라는 거는 저는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제 마음은 변함이 없는데, 저번에 몇 번 두드려 맞은 뒤로는 그래도 현금 보유는 확실히 일부는 돼 있어야 된다. 항상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최소 본인이 투자하는 금액의 30% 정도는 항상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현금 보유 중요한 거니까 잘 고민들 해보시고요. 오늘 일단은 지수가 좀 무너져 가지고 손실을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뭐 포트에 있는 종목들이 마이너스가 됐거나 아니면 수익이 좀 줄어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뭐 계속해서 조정은 나오겠지만 상승의 힘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들 마시고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